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현장을 배경으로 한 둘의 갈등 봉합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손경식 경총회장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4개월 만에 서해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입장이 바뀌었냐는 질문을 받자 한 위원장은 오늘도 말을 덧붙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본인 생각은 이미 충분히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지금껏 말씀드린 것에 첨언하진 않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 몰카는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국민이 걱정할 만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윤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는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 모두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될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한 갈등이 사그러들자 한 위원장은 3일 천하도 아니었다며 어설픈 봉합으로 한 위원장의 처지가 난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괴롭히기 위한 2차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결국 김 비대위원을 자르는 수준에서 특검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약속 대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이 물러난다면 한 위원장이 바른 말 한 사람을 버리는 꼴이고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레임덕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 위원장이 3일 천하도 아니고 하루만 눈밭에 있었다면서 결국 그에게 대통령은 직장 상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같이 찾아 갈등 수습에 나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둘이 갈등 봉합쇼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갈등을 수습하는 쇼를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윤한 갈등의 핵심 요소였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절규하는 국민 앞에서 정치쇼를 한 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피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도 재난 현장을 장식품으로 쓴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쌍특검에 찬성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결국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가 국민이 윤한 갈등 봉합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관권 선거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손경식 경총회장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이 재해를 자초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사고 예방법이 중요하다면서 경총의 중대재해 예방 실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언제 처벌받을지 몰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책임자 위치에 외국인을 앉히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역점 사업을 소개하면서는 노동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되찾는 노동개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합참은 우리 군은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쏜 순항미사일을 합참이 포착해 발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태영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최근 워크아웃, 즉 재무 개선 작업을 개시했는데요. 하도급 공사 현장의 약 90%가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현장의 88%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 하도급 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태영건설처럼 종합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한다면 하도급 업체의 이런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올랐는데요.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의 상승률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이 크게 떨어진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월에서 2월 하락하다 3월 상승 전환한 뒤 10개월 연속 조금씩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는 폭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전년보다 낮게 나타났고 토지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스마트 미래도시 개발,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47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8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늘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핵심 사업과 현안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인천은 46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과 스마트 미래도시 개발 등 사업 88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인선 동인천역 일대 복합개발, 인천 로본랜드 조성 등에 집중하면서 재정 건전화와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한낮에 영상권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지방과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